이제 9번째, 두려움과 사랑은 공존할 수가 없다. 우리는 두려움을 지닌 채로 태어나지 않는다. 사는 동안에 어딘가에 두려움을 음수한다. 무엇을 손으로 붙잡고 무엇을 손에 넣고 또 무엇을 손을 뻗을지 우리에게 달렸다. 나는 몇 년 동안에 엘파소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친 적이 있다. 원리의 교수상을 수상했었는데, 그러던 어느 대학을 들어가서 교육심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과정을 밟기로 했다. 어느 날 내 인생 슈퍼바이저가 내게 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에디, 당신은 박사학위를 받아야만 해요. 난 크게 소리 내어 웃었다. 박사학위를 받을 때쯤에는 50이 될 텐데요. 어쨌든 언젠가는 50살이 되잖아요. 이 말은 그때까지 누군가 내게 해준 말 중에서 가장 현명한 말이었다. 우리는 어쨌든 50살이 된다. 혹은 30살이든 60살이든 그러므로 위험을 감수한 편이 낫다.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어떤 일을 해보라. 변화는 성장과 동의어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자리에서 맴도는 대신에 진화해야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를 가리키는 속어는 시링크 줄어들게 한다. 이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스트레치, 그렇게 늘어나다 부르고 싶다. 생존자 대 생존자로 만나면 대담자들이 자기 제한적인 신념을 내던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수용하고 확정하도록 한다는 사람 말이다. 나는 어렸을 때 라틴어를 배웠다. 템프라 마탄투 노스 무타무르 인 일리스. 시간은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시간과 함께 변화하고 있다라는 뜻이다. 글로리아는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녀는 4살 때 엘살바도르에서 내전을 피해서 탈출했다. 그런 다음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반복적으로 고통당하는 극도로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그 후에 13살에서 엘살바도르에 있는 가족을 방문했고, 글로리아는 목사인 삼촌에게 또 강간을 당했다. 글로리아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었느냐? 글로리아를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녀의 안전감각과 함께 그녀의 신념을 파괴해버렸다. 글로리아가 강간에 관해서 홀로 있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고, 삼촌은 현재까지 목사로 일하고 있다. 매우 많은 분노와 상처를 안고 있어요. 글로리아가 말했다.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덮여 있어요. 저는 남편이나 아이들을 과거에 뺏기고 싶지 않아요. 자기는 변화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학위를 따고 일하면은 목적의식을 찾고 과거의 권리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담자들이 희생당한 경험을 들으면 절망감과 무력감이 깊어지기만 했다. 하기 때는 그녀는 패배했다고 느끼는 것을 싫어했고, 아이들이 자신의 분투를 보는 것을 싫어했다. 과거로부터 공포함과 침범의식을 자주 느끼면서 아이들이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비교당하지 않을지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저가 말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옆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기를 원치 않아요. 두려움을 불러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일상적인 사건들, 가령 딸아이를 캠프에 데려다주는 것 같은 일은 그녀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전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 당장 무언가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니야? 라며 걱정하며 밤새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있는 것 하면서 안전과 정의를 구하는 일은 절대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두려움은 가장 끈질기고 가차없이 도발적인 표현을 한다. 만약에 두려움이 공강의 폭풍처럼 덮쳐오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심장이 튀어나올 듯 요동치고 이미에게는 트라우마가 당신을 집어삼키게 두어 협박할 때, 우리는 외부로부터 무슨 일이 생길지 절대 알지 못한다.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어떻게 가야 할지. 하지만 두려움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다. 상처를 받았거나 배신당했을 때 다시 상처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기가 쉽지가 않다.
게다가 우리는 자신의 예감을 실망하고 싶지 않는다. 우리는 경계의 대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매달린다. 하지만 두려움은 수그러들지 않은 사이클로 변하고 자기 실현적인 예언이 되어진다. 두려움. 게슬리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 이후에 이러한 고통에 빠져 있었다. 게슬리는 잘생기고 유능한 의사와 12년 동안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고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쉬고 있던 참이었다. 몹시 지저분하고 기이한 얘기인데, 그녀가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녀의 남편이 성접대와 성미한 사실을 세상에 까물려 그의 경력을 망쳐놓겠다고 협박을 했다. 몹시 지저분하고 기이한 이야기였지만 그녀가 남편과 대면했을 때 남편이 이 일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매매 업체를 이용했다. 게슬린에게 전화를 건 것은 남자는 접대부의 포주였다. 게슬린은 그들은 충격에 빠졌고 그녀는 걷잡을 수 없이 동요했다. 음식을 먹지도 잠도 못 자고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틀리고 뒤집혔다. 어떻게 들어 진실을 조금 더 눈치채지 못했을까? 그녀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경계 태세의 상태에 빠지고 그러고서는 자신의 삶을 사차 살피운 남편이 바람을 피운 이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단서들 그리고 또 그럴지 못하는 증명의 증거를 찾아 헤맸다. 시간이 되면서 그리고 결혼성 덤색에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불륜 사건은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이들의 결혼생활을 재발견하고 친밀감에 다시 불붙이는 기회가 되었다. 안정을 되찾으면서 남편은 그녀를 더 배려하고 더 로man틱해졌고 남편이 또 다른 파괴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쫓아가지는 그녀는 게슬린과 나는 남편이 그녀를 또다시 배신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2년 후에 다시 대화를 나눴다. 게슬린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선택했고 한 번 더 그 불집중 심리를 받으면서 극부 심리를 받으면서 신뢰하고 더정 그녀를 안심시켰다. 자주 연락하고 직장에서 영상통화를 걸거나 회사로 확인하고. 하지만 게슬린 예전에 두려움이 잡혔다. 저에게는 제가 항상 응원했고 사랑이 넘친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많은 의심을 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의 두려움을 가라앉혀줄 신호들을 열심히 찾는다. 눈물. 난 할 수 없어. I can't. 내가 그녀에게 우선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난 할 수 없어. 난 무력해. 그리고 당신이 아기가 아닌 이상 그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난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은 난 하지 않을래. I want.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래. 나는 믿지 않을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을래. 나는 감시하고 추적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래.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서 평온함이 없이 그 속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게슬린에게 난 할 수 없어 라는 표현을 그녀의 의의 목록에 제거하라고 권했다. 만약에 어떤 것을 제거하려 한다면 그것을 다른 무언가로 대체한다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칵테일을 끊으려 한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다른 음료수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게슬린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녀가 대화를 시작한 후에 1분도 연달아서 사용한 두려움 기반의 표현으로 2개 더 지적했다. 나는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당신은 자신이 현재에 머무르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어요. 행동 연구해야 할 전환점에 있을 때 나는 할 필요가 없어. 당신의 남편을 신뢰할 필요가 없어. 두려움의 포로 하기로 게슬린은 자신의 남편이 더 바람을 피우지 않으려고 보장할 수 없었다. 우리의 꿈과 행동이 서로 맞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우리가 변화에 저항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자기 자신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다. 내 남자는 내게 살을 빼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상담 시간의 절반을 자기 자신을 질책하는 데 썼다. 아이스크림을 돼지처럼 퍼먹어요. 때때로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커다란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그 직종에 시달려오는 미실은 항상 도넛을 피웠다. 그녀는 도넛을 평생 두려워했다. 만약 도넛을 한 개라도 먹으면 자신이 도넛 한 상자를 다 먹어버릴까봐 두려웠다. 그
증. 만약에 그네가 자신에게 쾌락을 경험하도록 허용하면, 만약 꽉 잡고 있던 것을 감히 놓아버린다면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까 두려웠다. 그렇지만은 그녀는 멍한 상태로 된 두려움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한 자신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두려움을 지닌 채로 태어나지 않는다. 사는 동안에 어딘가에 두려움을 습득한다. 나는 오드리가 10살 때 있었던 사건을 절대 잊을 수 없다. 오드리의 친구 우리 집에 놀러왔고 오드리 방에서 놀고, 내가 빨래바구니 들고 오드리의 열린 방문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 밖에서 갑자기 구급차가 사이렌을 횡명하며 급하게 달려갔다. 그 소리를 떠올리면 심지어 지금까지도 철렁. 나는 오드리가 곧바로 자기 침대 밑으로 뛰어드는 모습으로 깜짝 놀랐다. 오드리의 친구는 오드리의 반응에 몹시 놀란 채 오드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정확히 모르지만 내가 사이렌 소리에 깜짝 놀라 불쩍 뛰는 모습을 보여 두려워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았다. 오드리는 나의 두려움을 내면화했다. 많은 경우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정서적인 반응들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서 배운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이것은 나의 두려움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두려움인가? 그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조부모나 배우자의 두려움이란 드는.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두려움의 목록을 작성해 보라. 내면에 이는 자신의 두려움을 똑바로 마주보기 시작하는 방법이다. 프로가수인 내담자 앨리슨이 함께 이 두려움을 연식시켜 그녀는 이혼하고 난 후에 힘들어하고 있었고 몇 가지 신체에 시달리고 있었고, 혼자가 되는 것, 소득을 잃는 것, 가난해지는 것, 노숙자가 될 가능성. 나는 그녀에게 자신의 목록을 두 번의 가까이 두려움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판단해 보라고 했다. 작곡가, 음악, 인쇄, 소득. 그녀는 가난해진 것, 노숙자가 될 가능성 목록에서 지웠고, 두려움에 혼자가 되는 것, 소득을 잃는 것, 또 배운 아무도 없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나는 그녀에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구축하기 위해서 당장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목록에 적어보라고 했다. 만약에 혼자 되는 것이 두렵고 다시 연애를 하고 싶다면 데이트 앱에 가입하거나 낯선 남자가 너를 마주치며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누구를 만날지 아무도 모른다. 익명의 상호 의존성의 사람들. 모임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녀가 전 남편과 결혼해서 있었던 것보다 더 건강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니, 병에 걸렸을 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에 대해 우리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우리가 갇혀 있을 때 살펴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완벽주의 자체를 본다면 우리는 신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것들에 여며 본다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아. 때때로 우리의 두려움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현실적이고 그 두려움을 알아채기 위한 우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로너의 경우가 그랬다. 두 아이를 둔 40대 초반의 여성인 로너는 암을 진단받은 그녀에게 질병은 그 자체로 감옥이었다. 감옥. 진단. 우리는 스트레스와 고통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다. 고통은 위협과 불확실성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 아우슈비츠에 있을 때처럼 샤워할 때 우리는 쓸데없이 무엇이 나올지, 물이 나올지, 독가스 나올지. 고통은 유독하다. 고통은 언제 폭탄이 집에 뜯을지, 밤마다 어떤 스트레스, 학대의 사이클을 떠나는 일은 매우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기 전에 학대자에게로 돌아간다. 남편을 떠나기 위해서 잘 알고 있던 현실을 미지의 현실과 교환해야만 하고, 이 때문에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그만둔다. 위험을 무릅쓸 때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한다. 로라는 남편을 떠나기로 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제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가치 있는 사람이란 말을 들으며 여생을 보내진 않을 거예요. 왜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기로 했나요? 죽고 싶나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항상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사는 것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호기심은 생명일지의 필수적이다. 호기심은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두려움에 가득 차있을 때 우리는 이미 일어난 과거 속에서 살거나 도래하지 않은 미래 속에 살게 된다. 호기심을 가질 때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되고,
다음에 무슨 일이 날지 알았는데 열의에 차게 된다. 계속 감옥에 갇혀 사는 것보다도 실패할지 모르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성장한 편이 훨씬 더 나았다. 두려움을 소설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난 할 수 있다. 자발적인 난 해야만 해. 변화는 성장과 동의어다. 성장, 변화 는 성장과 동의어다. 자신의 두려움을 알아내라.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목록으로 적어보라. 무엇이 두렵나? 스트레스. 자신이 원하는 삶을 고치기 위해서 혼자 힘으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의 목록을 작성해 보라.